11월 3일 남평호의 이슈 인사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폭풍우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APEC 회담, 또 관세 협상 등 대한민국 훑고 지나간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는 이 어느 신문에 얘기한 것처럼 웃으면서 회의했는데 아무 합의문 없이 떠나갔습니다. 또 많은 일화들 남겼지만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중심이었는지 지난 2005년 에이펙 정상회담과 2025년 20년 지난 에이펙 회담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우리 국민이 아주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에이펙에 다뤄졌던 내용 전부하고 또 지난 에이펙 기간에 대장동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를테면 이 가장 중요한 이 대장동의 수뇌부는 빠지고 수뇌부를 제외한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민용, 정영학 이렇게 회계사까지 포함한 5명을 모두 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조영호 판사가 좀 700종이 넘는 판결문을 남겼다 그러지만 수뇌부라는 표현을 통해서 고민을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대장동 재판의 후유증이 뭘까? 우리 사회는 대장동을 보고 무엇을 느껴야 될까? 이런 점을 우리 이지연 작가랑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지연 작가님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지연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실장님? 아침에 그냥 추워서 좀 떨다가 운동을 좀 했는데 네, 역시 이제 지금의 계절이란 것은 인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네. 정말 우리나라 전국 같은 기분이잖아요. 네.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정치와 똑같은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컨디션이 떨어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근데 좀 그래도 오늘은 그냥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대장동에 관한 얘기도 좀 들어보고 또 유동규 씨에 대한 좀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유동규 본인이 밝혔듯이 저는 본인이 이 범한 죄 형량만큼 감형은 안 됐다 하더라도 네. 이 본인이 감당하겠다 이런 그 용기 있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좀 연민을 느꼈습니다. 네. 또 많이 인사해주고 계시는데 네. 정말 인사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네. 포근한 사랑방 같아요. 이렇게도 해주시고 가죽 자켓 입으시니 센 언니 캐릭터 같다고 이렇게도. 이 넥타이가 네. 20년에 받은 건데 잘못하면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쳐왔습니다. 이 한글 이 문양으로 돼 있는 이 네. 빨간색인데 그동안 민주당 활동하느라고 빨간색을 한 번도 못 맸어요. 네. 이게 이제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대장동이라는 게. 사실 김명량 시장 시절부터 이제 대장동이라는 부지가 등장하고 누굽니까? 이재명 시장 이전에 성남시장이 누구였죠? 이대엽 시장이었죠. 이대엽 시장도 그걸 하려다가 말았어요. 또 이제 이재명 시장한테 본격적으로 진행돼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는 이 저축은행 사건, 부산 저축은행 사건이 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민주당 주장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그런 용두사미를 다 자르고 몸통만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게 2015년도에 이 본격적으로 개시돼서 현재도 일부 사업이 남아있는 차로 이 대장동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현재도 이제 어쩌든 이 대장동이랑 30만 평 가까이 되는 성남 판교 일대 대장지구를 이렇게 개발하는 데 있어서 왜 초미의 관심을 가졌냐 그러면
이 대장동이라고 하는 게 약간 분지 같아요, 지형이. 혹시 가보셨나요? 저 대장동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대장동 보면 이제 네. 터널을 뚫어서 이제 기반 공사도 조성해서 아주 원박진 건데, 네. 대장동에 원래 이 본래의 뜻이라는 게, 네. 소위 이제 상당히 전설같이 무너진, 주민들 사이에 떠도는 얘기가, 네. 그 대장동에 들어서면 이 소위 태평성세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대장동이 전설이 있다 그래요. 분지니까 약간 갇혀 있잖아요. 이 지구가. 네. 근데 30만 평이 거의 네. 그렇게 산악이 많은 게 아니고 네. 대부분 평지예요, 이게. 그래서 도시 기반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그렇게 이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지구예요. 네. 근데 이게 보통 이 민관 공동사업이라 해서 강제 수용을 해서 했는데, 네. 그 보통 평당 얼마 정도에 수용했냐 그러면 한 정확하게는 250만, 300만 원 사이인데, 네. 그 사이니까 275만, 280만 사이예요. 네. 280만에 사서 거의 1,400만 원 이상 분양을 했으니까 대단히 많은 이익을 남은 사업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1,400만 원이라 들어가는 게 어디 있을까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것도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가 현재 기소화된 부분은 네. 소위 땅 분양을 둘러싸는 것보다는 네. 땅 분양 이후에 이제 소위 이 화천대유와 이 천화동인이 네. 어떻게 이익 분배를 했는가 이런 것이 이제 네. 주로 된 거고, 네. 어떻게 이 화천대유가 컨소시엄이 중심이 됐는가, 이게 범법 행위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수사에서 많이 드러나요. 네. 그래서 성남 도시공사는 왜 설립했는가에 대한 것도 의문이 남는 거고, 네. 또 설립한 지 일주일뿐이 안 된 소위 그 화천대유라는 관리회사, 거기가 왜 이 컨소시엄에 선정이 되는가? 네. 그것도 성남이 뜰이라고 하는 것도 좀 참여하게 되거든요. 네. 성남의 뜰이 이제 분양을 받게 된 것 등등 수많은 의문들이 남아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주로 이재명의 소위 서명이 담겨 있고, 네.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기업고 관철시키려 했던 의지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유동규가 지난번에 이 재판 시작하기 전에 절규를 했잖아요. 네. 이를테면 법 앞에 많이 평등하다고 하면, 네. 소위 이재명 지시 없이 내가 왜 김만배를 이 사업에 끌어들였겠나, 그런 유동규 씨의 그런 절규를 내가 들으면서 네. 이게 국민들이 그런 점을 좀 살펴봐야 된다. 저도 근데 페이스북에 했다가 네. 이 대장동이 이제 정치 권력이 부패다 이렇게 서술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서술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대장동 카르텔에 의해서 지금 이 권력까지 만들어진 초기의 사태가 벌어진 거기 때문에, 네. 대장동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그냥 단순 판결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부분에 대장동이 미치는 영향들, 네. 그걸 좀 살펴봐야 돼요. 특히 이제 정치사에 있어서는 대단히 뭐냐면 이 부패가 권력을 키우고, 네. 권력이 또 부패를 키우고, 또 이 부패가 권력을 키워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점층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를 이렇게 장악해 가는 과정을 엿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대장동 사태를 꼭 이 판결문 하나만 놓고 볼 게 아니라, 네. 또 판사의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그런 점층적으로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대장동 카르텔의 실체를 알아야지만이 네. 우리가 현재 이 퇴락하는 국가의 시스템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장동을 이 진위 문제, 네. 그냥 그걸 따지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건 사실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지방자치단체장 이재명의 이 서명 없이 네.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이 죄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유치한 노릇이죠. 판사도 유치하고 그걸 따지는 검사도 유치하고 여야도 유치한 거예요. 네. 그냥 이재명이
작정하고 대담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인데 네. 그걸 작정한 대범한 사건이 야 이재명이 참 대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정이 대담한 범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대단히 양심과 이 기준을 무너뜨리는 네. 우리 사회에 상식이 없는 사람들 그 집단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그 저는 뭐 이 판결문을 아무리 뭐라고 뭐 이재명은 면접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역사 속에서 이 대장동 카르텔이 이 나라를 장악하게 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해요. 물론 백현동이라 유래 신도시 네. 또 다른 밝히지 않는 몇 가지 사태도 있어요. 네. 당진의 이를테면 평택인가요? 차이나타운이라고 하는 것들 개발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도 이재명 도지사 들어서 없어지기도 하고 제2대장동이 추진하려다가 없어진 사건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많은 우리 사회의 대장동 카르텔을 둘러싼 일들을 네. 우리가 딱 단번에 얘기하는 것은 이건 이 진실 싸움이긴 하지만 진실 싸움을 이미 넘어서 이미 한 권력을 장악하게 된 사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소위 뭐라 할까요? 전쟁 같은 투쟁을 해서라도 정치 투쟁을 해서라도 네.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치고 있는 우리 사회 후퇴하는 이 지점을 반드시 협복해내는 네. 그런 계기를 대장동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까지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어디 기회가 있다면 대장동에 밝혀지지 않는 사실들도 있어요. 대장동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실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위법한 부분도 검찰이 정확하게 짚지 않은 부분도 꽤 있고요.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알려진 것은 김만배하고 이재명하고 유동규가 짜서 한 가다 이런 것만 돼 있는 거지. 네. 그 수많은 단락단락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네.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 분량도 700페이지 넘는 거잖아요. 네, 판결문이 700페이지가 넘는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정도의 큰 사건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제가 이 대장동 네. 백서를 쓴다 그러면 네. 이게 뭐 1000페이지도 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가 그런 최근에 이제 이기인이나 유동규 씨나 수많은 대장동 아는 분들이 증언을 하고 유동규 씨한테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네. 이기인 의원한테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일단 주민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 전체적으로 한번 따질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물론 이재명이 모르냐 그러면 이재명은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 민원도 들었고 유동규 보고도 들었고 김만배 얘기도 들었고 다 그러잖아요. 네. 누구보다도 가장 이 범죄로 만들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했다가 들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초기에는 이재명이든 김만배든 자기들이 이 정확한 법적 절차를 지켰기 때문에 들키지 않으리라고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곳곳에 이렇게 위법한 행위들이 드러났어요. 예를 들면 이 대장동 사업을 이 공시하는 데 있어도 공시 기일도 지키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네. 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선정 기준도 정확하게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너무 예를 들면 편파적인 기준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 예를 들면 관리 회사에 있어서 뭐가 빠진지 알아요? 아니요. 건설 회사가 빠져 있어요. 건설 회사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해놨어요. 원래 건설은 회사가 들어와서 큰 건설 회사 들어오고 토지공사 같은 공사도 들어올 수 있고 개방해야 되잖아요. 네. 컨소시엄에 보면 건설 회사 들어와 있는 다 떨어져요. 하나은행,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그러니까 이런 이 기준을 만든 것은 그럼 누구를 위한 거냐? 순전히 김만배를 위한 거잖아요. 네. 여기 보면 이 사건만 보면 김만배는 갑이에요, 갑. 이재명이 그리고 왜 김만배 갑의 위치를 줬을까? 네. 김만배가 원하는 대로 이 사업을 만들어 줬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재명의 의도를 바라봐야 돼요. 이재명의 의도는 김만배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리턴 되게
법적으로 문제없이 리턴될 수 있도록 확약을 받은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대장동 카르텔은 그래서 만들어진 거다. 이 대장동 카르텔은 이재명한테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 55클럽에 가입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예를 들면 이 자기들한테 이 동비연합에 관련해서 자기를 빼줬던 김순환 검사한테 55클럽에 넣어주고, 또 곽상도 수석은 한한의 컨소시엄을 그냥 유지시켜주는, 원래 예초에는 김만배라는 사람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뭐랄까 좀 순위로 보면 하나은행이 김만배의 손을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원래는 이제 하나은행은 호방건설 손을 들어주기로 했는데 곽상도가 호방건설 가지 말고 그냥 이 김만배랑 해라 해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 역할 때문에 곽상도한테도 50억을 주게 된 거고. 뭐 그런 이 최순실 이 대법관한테 50억을 주고 그러잖아요. 다 그 카르텔은 이재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죄송합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 천문학적인 이 설계를 이 50억 클럽으로 한 거고, 순전히 저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저는 지금 대장동이 이재명 대통령 권력이기 때문에 판사도 아까 얘기처럼 그냥 대충 이 수뇌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수뇌부라고 하는 것도 명확히 이재명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재밌는 것은 아까 저기 성남이들 과정에도 잘 나오는데요. 뭐 이 여러 가지 저 그림을 일단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너무 복잡하고 너무 뭐 복잡한 것일수록 우리가 단순하게 해석하면 돼요. 예를 들면 성남의 뜰과 시행사는 화천대유 관리사예요. 화천대유가 자산관리사. 그래서 이제 그런 성남들 안에 자산관리를 화천대유가 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하나는 컨소시엄이 하나 만들어져서 성남의 뜰을 구성해서 마치 50+1주라고 하는 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황제주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거고요. 뭐 여기에 있는 나중에 이제 보면 이 유한기 본부장이든 황우성 씨 이런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약간 이 바지 역할을 많이 해요. 바지 역할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실제로 이제 유동규 씨가 이 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안 되게 한 게 이제 뭐 이 김용이나 최은길 이런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준 거고, 정진상은 이재명을 대신해서 이제 이 소위 수뇌부의 대리 역할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시장이 유한기 본부장 또 이 김문기 본부장한테 직접 보고를 받잖아요. 같이 놀러도 가고. 그럼으로써 사실 이재명 시장이 왜 그러면 김문기한테 보고를 받았겠어요? 본인이 다 챙겼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리고 유동규를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이게 거대한 실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공해야지만 이재명 대선으로 간다. 이런 믿음이 김만배와 이재명한테 있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만큼은 잘 해야 된다 해서 소위 남욱도 사실 꼬실 필요 없는데 천화동에는 남욱을 묶어두잖아요. 남욱이 예를 들면 김만배나 이런 사람과 소송을 진행해요. 나중에 소송도 진행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몫이 너무 적다. 과거에 자기는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받아서 뭐 또 갚기도 하고 막 했던 수많은 공로가 있는데 내 몫이 너무 적다고 소송도 할 정도로 이 남욱에 기득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만배가 뺐잖아요. 이재명은 너 안 줘. 나를 줄 테니까 내가 해야 돼 하면서 대신 네 목숨 충분히 챙겨줄게. 이렇게 해서 이 남욱을 꼬셔서 그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남욱을 설득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를테면 뭐 이 수많은 법조인들도 꼬시고, 이 남욱이도 원래 이 변호사라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남욱도 오랫동안
이 사업을 떼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이어서 네. 많은 이 법조인 네트워크가 있어요. 근데 더 큰 것은 이재명과 김만배의 법적 카르텔이 이 대장동을 통해서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이 대장동 카르텔이 왜 무섭냐 그러면 그냥 돈만 가져간 게 아니라 법적 카르텔에 몸집을 엄청 불렸다는 얘기예요. 뭐 권순일 대법관인가요? 네. 권순일 같은 대법관도 꼬실 정도로 네. 법적 파워를 가져간 거죠. 네. 우리 이재현 작가님은 뭐 대법관하고 접촉하려면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대법관님들이 네. 우리나라 대법관님들은 대통령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대법관들을 55 클럽에 넣고 네. 그런 분들 통해서 이제 얘기하고 네. 정치인들도 많잖아요. 다 이를테면 그 소위 정치권에 줄된 부분도 여야 할 것 없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여당 국회의원도 꽤 들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원유초론 같은 현재 전직 야당 출신도 있고 여야를 넘나들어서 이제 이런 이 부분들이 있고 이를테면 이제 이 거대한 사건이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파생 효과도 많잖아요. 이 쌍방울이나 이 HN 같은 이 배상윤 같은 조폭들도 개입해서 대장동으로 파생된 예매내가 이루어져서 수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져요. 이게 이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이 중국의 기업들 그런 것도 이 건설이 되고 그래서 이게 흘러내리는 게 많아요. 김만배가 이를테면 제가 자꾸 얘기지만 황교익 같은 사람한테도 10억을 출자해주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정치인들한테도 돈도 꽂으면서 이재명의 카르텔,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응원하는 거죠. 가장 저는 의아했던 것은 이 언론노조위원장 출신 신학님한테 1억 6,500 주면서 이 가짜 인터뷰를 이렇게 대선 3일 전에 터뜨리게 하는 거. 이건 기상천외한 이 정치공학이잖아요. 이걸 음모를 꾸며서 김만배가 만들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오로지 이재명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장동에 이재명 몰랐을까요? 이재명 본인이 설계한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설계하고 본인이 집행한 건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이 대장동 사업들 특히 이제 자기는 2018년 대장동이 끝나갈 무렵에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가 있잖아요. 거기에 공보물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대장동 사업이에요. 그건 뭐 이렇게 공공개발 이익 환수 5,503억이라는 게 나와요. 그 좀 홍보물 좀 있으면 한번 좀 찾아봐 주면 좋겠어요.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이 홍보물이 있으면 그거 참 거기 보면 대장동이 나와요 거기에. 근데 그런 거 보면 이재명은 본인이 이 대장동에 그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그리고 몸통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심대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서장을 하나 연 게 이번에 1심 재판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더 두서없이 얘기해서 좀 아까 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겠지만 아까 도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도표에 나와 있는 그 큰 그림판 보면 대장동이 개요가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아주 그냥 도표를 잘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그 카르텔 시스템을 가지고 현재도 대장동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김현지, 뭐 정진상 이런 친구들이잖아요. 걔들도 대장동에 아파트도 있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박영수 검사도 있고 많은 아마 모 도지사도 거기에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나름대로 뭐 그러니까 정치에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씩 선물로 이렇게 그 남아 있는 그 이렇게 청약 안 한 아파트 하나 줬던 것 같아요. 대장동 아파트 오르니까 하나씩 가져가라 하면서. 저는 뭐 정말로 이
대장동의 저기 전모를 알고 있는 사람끼리 네. 정말 대토론을 하고 얘기해서 저는 페이스북에 그 얘기도 해놨어요. 정말 그때 네. 이재명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 몸통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다. 윤석열이 몸통이다 그랬잖아요. 네. 그 신앙님의 녹취로 보면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그 자기들이 또 고소해서 재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을? 왜 근데 고소를 못 하죠? 그리고 자기들 고소해는 2021년도에 자기들이 고소해 놓은 거 있잖아요. 22년도에 고소해 놓은 거 보면 그런 게 전혀 그런 혐의 내용을 가지고 고소한 건 없어요. 대장동을 갖다가 김기현이도 고소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이 소위 말해서 이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 구체적 혐의 내용이 없은 게 고소장에 글을 못 넣잖아요. 네. 그런 건 없어요. 내상 뭐 자기들이 주장한 거라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통해서 대장동 비리가 만들어졌다는 그 혐의를 적시해서 고소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근거가 없으니까 고소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몸통이 윤석열이라 그래요. 윤석열이가 바보스러운 사람이긴 하지만 네. 적어도 이 대통령까지 한 사람인데 범죄이 있으면 고소해야죠. 왜 고소를 못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민주당이 그걸 반드시 해내야 돼요. 네. 저기 지금 공보물 다시 한번 띄워보시죠 한번. 저게 지금 공보물입니다. 예. 공보물을 지금 찾으셨는데 5,503억 번 사이에 나오잖아요. 네. 예. 와. 결제 한 번에 5,503억 원 번사요. 네. 단군 일의 최대 추적 사업이라고 그랬죠. 또 본인 입으로도 아니 그 표지에는 그게 나와요. 당군이 일의 최대 시적이라고. 결제 한 번에 5,500을 번 사이니까 자기 결제 없으면 안 열어준 거잖아요. 그런 정말 그런 결제를 해서 소위 5,503억을 벌었다는 건데 네. 저 5,503억도 사실은 숫자가 허위입니다. 저기 보면 이제 920원 배유시설 조성비에 근데 920억이 아니라 실제로는 증액이 돼서 아마 1,220억인가 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2,761억인가 부분도 이 소위 말해서 그 돈은 그게 이 일공단 이 공원조선 사업인데 1,200억 정도가 이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1,820억 정도가 시민 배당을 지급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는데 저게 이제 이 부지 배당으로 해서 저는 배당 됐다고 하는 것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1,822억 성남 시민에게 배당 지급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는데 검토만 했지 실제로 지급된 것인지는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실제로 1,822억이 환수된 것이 그 근거인데 사실은 아파트 저렇게 대단히 30만 평을 개발할 때 있어서는 임대 아파트 부지로 이렇게 남겨놓은 것이거든요, 저게. 임대 아파트 부지 배당 받은 거예요, 저게. 근데 저게 임대 아파트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103억은 소위 성과에서 1,822억 정도가 성과일 수가 있고 아까 이 도시 대장동 지역 배후 조성비 920억이라 그러는데 저건 나중에 터널비까지 해서 한 200억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게 꽝이에요. 저기 뭐 환수 금액이 아니라 저걸 통해 대장동 집가 상승하게 되는 거니까 뭐 저 접근로라든가 배수지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저게. 근데 저게 환수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단군 이후에 최대 이 소위 이 치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건 국민한테 사기친 거 아니겠어요? 뭐 저희가 좀 뭐 우리 이전 작가님도 이제 네, 공공 용지를 공공으로 개발 안 하고 돈으로 바꿔먹은 거네요. 이렇게. 근데 이제 어쩌든 저희가 이제 이 사태가 워낙 중요한 시점이고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야 저런 판결이 나왔으니 뭐
이 국민들로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이 재판을 제기해서 네. 이재명 본인이 죄를 인정하고 네. 대통령 이 직위에서 해임되는 거 네. 스스로 그냥 내려오는 게 가장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고 이 소위 민주당과 개딸들이 좀 이게 깨어날 수 있는 계기를 준 건데 네. 그렇지 않고 계속 싸우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 소위 범죄 행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네. 민주당도 국가도 네. 불행해지는 사태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정말로 좀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맞습니다. 국민들이 안 찍어줬으면 네. 저런 일이 없을 텐데 국민들이 찍어준 거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재명 본인의 결단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말 중요한 관점들 몇 개를 좀 되짚어 보고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방송 사고로 한 초반에 그냥 좀 너무 다 20분 정도를 빼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루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판결문을 좀 입수한 다음에 네. 판결문을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조영후 판사의 고민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이 법조인들이 용기 있게 나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 예를 들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네. 이를테면 범죄 행위를 한다 그러면 가차없이 대통령이라도 네.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지. 네. 소위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을 지키는 걸로 착각하는 민주당이나 개딸들은 국가를 파괴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저는 루마니아라든가 다른 여러 나라들이 네. 범죄 행위 있으면 그만두는 게 맞잖아요. 닉슨도 그냥 본인이 그만뒀잖아요.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큰 범죄는 아니지만 네. 본인이 탄핵 당할까 싶으니까 본인이 그만두잖아요. 미국 민주주의가 지켜진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이재명의 이제 대통령 노릇도 해봤으니까 그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할 만큼 하셨으니까. 벌써 이제 4개월 동안 많이 미천 드러나 있잖아요. 네. 이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에이펙 정상회담을 두고 성군이 나셨네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말 성군이라 그러면 소위 한미 관세 협정을 합의했다면서 합의문도 못 만들어야 되는 것은 웬일이고 네. 또 이를테면 수많은 에이펙 정상들의 어떤 그 경로 과정에서 한국 예상이 정말 더 강화됐는가 네. 의심이 들어요 저는. 저는 좀 정상 국가라 그러면 2005년도에 만들었던 에이펙 회담보다는 저희가 20년 후에 대한민국 위상이 강화된 채로 에이펙을 했어야 되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국격이 후퇴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좀 아쉬웠어요. 근데 그건 아까 대장동 카르텔의 네. 후유증이라고 저는 그냥 규정하고 싶어요. 우리 사회는 네. 대장동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희벌님이 사전 녹화로라도 찍어서 기록을 남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셨고 네. 사기치는데 지적하는 언론도 없고 50억 클럽에만 휘둘렸었네요 이렇게 그럼요. 예. 말해주셨는데 그럼 이 판결에서 원장님은 판사 재판부랑 법조인들이 자존심을 못 지켰다고 아니 그 고민이 흔적이 아까 수뇌부라고 하는 이름 말 속에 이제 들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재명을 지칭하지 못하고 네. 대통령도 지칭하지 못하니까 수뇌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오죽했으면 수뇌부라 그러겠어요. 말이 안 되니까 수뇌부라 한 거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일정한 정도 이재명 본인이 이 홍보물에 아까 나왔잖아요. 네. 결제 한 번으로 5,503억을 벌었다고 네. 홍보까지 나왔는데 결제까지 한 사람은 죄가 없나요? 결제를 이행한 사람은 죄가 있는 거고 판사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놓고 스스로 웃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우리 아까 제가 이제 이 대장동은
이미 범죄에 있어서는 범죄이라는 건 확실해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백현동도 이미 그 주범들 중에 이재명 빼놓고 이재명만 빼놓고는 모든 주범들이 대법원까지 그 백현동 개발은 김인섭이라는 주범이 이미 벌금이 71억인가요? 이 선고 받았고 징역이 뭐 5년인가 6년인가 받았어요. 네. 근데 대장동은 이제 백현동보다 워낙 규모가 크고 네. 해먹는 사람도 많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일정한 정도 연습은 유래에서 했고 대장동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대장동이 소위 이재명이 대선 프로젝트에 저수지 역할을 한 거니까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는 국민들 논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싶죠. 국민들 논쟁이 이제는 끝나야 되고 네. 이걸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여야도 이게 오늘 박찬대가 검찰이 또 이 소위 반성해야 된다고 죄 없다고 이미 판사가 판결했다고 했는데 박찬대 같은 어리석은 친구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미 그 대통령은 이 대장동에 있어서는 본인 스스로가 밝히는 주범이에요. 본인이 설계한 거고 본인 결정이 이루어진 거고 네. 본인이 다 밝혔잖아요. 네. 근데 그 자기의 자백을 그러면 대통령이 말한 믿지 말고 자기 말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본인 주범이 밝힌 이 소위 자기가 했던 사실은 믿지 말고 네. 소위 조연들인 박찬대나 이런 사람이 말한 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예를 들면 이 자기가 설계한 거고 자기가 어떤 결제한 거 자기가 다 지시한 거니까 어쩔 때는 그 얘기도 해요. 유동규는 잘 모를 거다 얘기를 해요. 이재명. 예. 근데 실제로 내가 유동규 씨가 모르는 제목도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민간 공동사업과 민간 사업이 바뀌는 과정에서 유동규 씨는 그 이유를 잘 모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이제 백현동은 저기 유동규가 빠진 채로 이제 지가 뭐 주도기 때문에 그것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지만 그 대장동은 유동규를 끼워서 지시를 했는데 유동규가 다 풀어버렸잖아요. 뭐 이게 사실 이재명의 소위 중간 조율자로서 나오는 중간 수뇌부잖아요. 네. 유동규가 다 이 소위 최고 수뇌부의 얘기를 중간 수뇌부가 김반배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되니까 영락없는 배임이죠. 네. 이재명이가 네. 대장동이 없었다 그러면 배임죄를 없앨 이유가 없어요. 네, 네. 근데 대장동 때문에 배임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진짜 정부 여당 계획대로 만약에 배임죄가 폐지가 되면 뭐 유동규 전 본부장도 면소 그리고 이 대통령의 지금 멈춰진 재판도 면소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결말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뭐 그건 여당이 힘이 있으니까 그건 결말은 네. 자기들이 지으려 하겠죠. 원래 그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역사나 전통이나 국가를 망가뜨리려 그러면 네. 자기들이 함부로 국가를 무너뜨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자기들도 망하는 거지 뭐. 국가도 망하고 자기들도 망하는 거. 국민들 국가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재명한테 성공 기회를 주시는 게 좋죠. 국민들이 정말로 국가를 망가뜨리는 이재명을 원한다 그러면 네. 이재명 맘대로 하게 만들어 놔야죠.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러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법하게 되지만 네. 아까 형법상의 배임죄 없애는 거지. 네. 저는 그걸 우리가 똑똑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인정사정 없이 배임죄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 국회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 해산하고 정권 타도해야 되고 대한민국을 다시 건설하는 게 나는 이 시간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지. 저렇게 국가를 망가뜨리는 사람을 봐준다 그러면 뭐 국민들 전체 망가지고 나서 그 고통을 국민들이 당하고 나서 이재명 좋은 일 시켜주고 난 다음에 국가 망가진 것은 국민들 피해잖아요. 그리고 그것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감수해야 될 건지는 저는 정말 우리가 정말 판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이 마음이 흥분돼 가지고 이제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뭐 벌써 10시 5분이 돼서. 네. 예, 하여튼 저희가 너무 이제 좀 흥분이 돼서 하지 않을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우리 저 이지연 작가님 하여튼 여기 오늘 이 시나리오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제가 말만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아니요. 네. 네, 다들 그래도 재밌게 보신 것 같아서, 네. 포토사탕님이 어느 정권이든 끝이 있는데 이 정부의 끝이 궁금하다고 꼭 네. 끝까지 보겠다고 또 네. 해주셨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저희 오늘 주제가 대장동이었던 만큼 뭐 이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동시장 세상,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대동세상이란 것은 어쨌든 간에 지도자와 이 백성이 네. 서로 어울려서 기쁘게 서로 즐기고 좋은 뭐랄까 환대를 나누는 그런 게 대동세상 아니겠어요? 대장동은 그런 어떤 이 좋은 복지랑 복이 있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의 대장동은 대동세상을 건설하는데 적합한 땅이었는데, 그걸 이제 자기들만 해먹으려고 할 때 그건 자기들한테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그런 땅이 돼요. 이 복지가 아니라 소위 화지 재난이 미치는 땅이 되는데,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흥하고 대장동으로 망할 거다. 이재명 정권은 대장동으로 흥하고 대장동으로 망한다. 저는 그렇게 예언하고 싶고, 결국 그렇게 돼야지 대한민국이 성공한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네, 오늘 또,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시고, 다들 재밌게 들으셨다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방송이 좀 연결이 너무 불안정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 다시 드리고, 다음 방송에서 더 많이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